캘리포니아주에서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을 연체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에 사용될 예정이던 리얼 아이디 도입이 또다시 전면 연기됐습니다. 올겨울 트리플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독감 감염과 입원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하루 4,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주에서 11개월 된 어린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수배 2주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5살 아동이 8살 어린이의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동료 경찰이 장난으로 쏜 총에 20대 경관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을 연체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우선 융자금 연체 기간이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로 확대 적용되는데 이 기간까지 2번 이상 모기지가 연체된 기록이 있다면 주정부로부터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도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한 사람에서 4채까지 소유한 사람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구분에서 이동식 주택은 제외됐습니다. 재산세 미납 가구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는데 기준은 기존과 같이 5월 30일 이전 1회 이상 재산세를 미납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2만 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은 팬데믹 기간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거주자들의 프로그램 신청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7만 8,650달러,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20만 3,25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승인율은 약 40% 정도에 달하는데 가구당 최대 지원금 10만 달러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에 사용될 예정이던 리얼 아이디의 도입이 또다시 전면 연기됐습니다. 오늘 국토안보부는 리얼 아이디 시행 일자를 2025년 5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사태 여파로 새로운 신분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리얼 아이디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방지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발급된 주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공인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얼 아이디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며 항공기 탑승에 요구됩니다. 리얼 아이디가 없는 항공기 탑승객들은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독감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입원 환자가 7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KBTV 박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확산하는 트리플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독감 감염률이 지난 한 달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입원율은 어린이 10만 명당 13명 수준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된 상태라 아이들이 감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지난 2년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바이러스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만큼 자연 발생 면역력이 크게 낮아진 상태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DC는 또 전국 50개 주 중 44개 주가 이미 독감 확산 위험군에 속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독감은 일반적으로 12월부터 1월 사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이미 11월부터 독감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주 기준 44개 주에서 독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새해 행사 등 모임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데다 추워진 날씨로 인해 실내 모임이 많아 연말 연초를 지나며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감으로 인해 최소 7만 8천 명이 입원했으며 4,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중 최소 14명이 아동이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앞두고 독감 백신 접종에 반드시 나서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하루 4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 동안 8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수요일부터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2천 명대에 불과하던 확진자는 다음 날인 수요일부터 4천 명을 넘어섰고 토요일에는 5천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해 확진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확진자 수는 통계 자료의 2배가 넘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자의 일주일 평균 양성 판정률도 지난 10월 4%대에서 최근엔 12%대로 3배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1일자로 LA 지역의 코로나19 위험 등급이 낮음에서 중간으로 한 단계 올라간 가운데 이달 안에 높음 단계까지 격상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지침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신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한 남성을 에워쌌습니다. 수많은 총구가 자신을 향해 겨눠지자 체념한 듯 바닥에 무릎을 꿇는 남성. 체포된 남성은 올해 31살의 크리스토퍼 프란시스 퀴니로 경찰이 2주 동안 행방을 찾고 있던 살해 용의자였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18일 집에서 부인과 싸우고 난 뒤 11개월 된 자신의 딸 카밀라 양을 잔인하게 목졸라 살해했는데 심지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정폭력 전과자였던 용의자는 범행 이후 발목의 위치 추적기와 휴대전화를 모두 폐기한 뒤 잠적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민이 용의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고하면서 범행 2주 만에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숨진 카밀라 양의 첫 1살 생일이었습니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에서는 카밀라를 추모하는 기금 모금이 이뤄지고 있고 경찰과 지역 커뮤니티는 촛불 추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 위반을 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경찰. 잠시 후 사람들을 갓길 밖으로 대피시킨 경관이 차량 조회를 하던 도중 뒤에서 달려온 차량 한 대가 경찰차에 이어 앞에 있던 차량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충격에 밀려 넘어진 경관과 나머지 시민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직전에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리온 카운티 셰리프는 주 법에 따라 갓길에 경찰 차량이 비상등을 켠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추돌 운전자를 난폭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5살 아동이 8살 어린이의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총기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로 분석됩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이 발생한 것은 지난 토요일 정오가 막 지난 시각 집안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에서 총상을 입은 5살짜리 아동을 발견했습니다. 응급구조대는 이 아동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격을 가한 것은 8살 어린이로 확인됐습니다. 총격 당시 집안에 최소 1명 이상의 성인이 있었지만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총기류 폭력기록보관소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살 이하 총격 사망자는 최소 299명, 부상자는 648명에 이릅니다. 한편 동료 경찰이 장난으로 쏜 총에 20대 경관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브레바드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주말 판베이에 자리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20대 경관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경관은 같은 플로리다 경찰국 동료이자 룸메이트였습니다. 이들은 같이 비디오 게임을 즐기다 동료 경관이 총알이 장전된 줄 모르고 장난삼아 방아쇠를 당겼다.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동료에게 총격을 가한 앤드류 로손 경관은 과실치사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브레바드 카운티 경찰국은 사망한 경관을 애도하며 총을 가지고 부주의한 행동을 할 경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자리한 전력시설이 정체모를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말 동안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 카운티 경찰은 어제 파인스 등지에 있는 변전소 2곳이 총격으로 파손돼 가동을 멈추면서 지역 내 수십만 가구가 정전이 됐으며 당국은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최장 8일까지 전력 공급이 재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국은 이곳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 금지령을 내렸으며 무어 카운티 스포츠 종합운동장에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카운티 안의 모든 학교들도 오늘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파인스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이 고장나 수도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으며 정전으로 교통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자 당국은 주민들에게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운전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주말의 총격 사건이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이며 주정부와 연방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진 게 없으며 누군가가 변전소 앞에 차를 세운 다음 총격을 가했는데 마구잡이 총격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은 공격 행위라며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전력회사 듀크 에너지의 대변인은 변전소 장비 여러 개가 파손돼 교체해야 한다고 밝히고 회사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지만 그래도 수리에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노스캐롤라이나 수사당국과 함께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안관실은 이번 정전으로 수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베벌리 힐스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1년에 얼마를 벌까요? 부자 동네인 만큼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위급 간부 연봉은 일반 공무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버리힐스 경찰 가운데 100명이 지난해 총 임금으로 43만 9천 달러, 원화로 5억 원 이상을 받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은퇴한 마크 쿠브드 부국장의 경우 무려 71만 6천 달러, 원화로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시 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처럼 급여가 높았던 것은 기본급 20만 8천 달러의 복리후생비와 미사용 휴가보상금 등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베벌리힐스 경찰의 경우 각종 수당을 제외한 초임 기본급이 10만 4천 달러에 이릅니다. 부에나팍 시장 선거 사기 용의자 3명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19년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을 상대로 위조된 서명을 제출했던 일당 3명을 진술서 위조와 음모, 위증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박영선 시장이 부에나팍 시의원에 당선된 직후 탄핵 음모를 꾸몄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서명을 얻어 위조된 탄핵 청원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700개 이상의 서명이 들어있었는데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은 이 서명들이 실제 유권자의 서명과 다른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재판이 더 가야 되니까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케이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지역 선거 제도가 투명하게 되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치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들 용의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수요일 오전 8시 플러튼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도 전쟁 수행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미사일을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졌고
전국에서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엔 전략 폭격기도 동원됐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ППО. Більшість ракет збили. Енергетики. Вже почали відновлювати світло. Наш народ ніколи не здається. Слава Україні! 러시아의 공습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옥죄기 위한 건데 상한선은 현재 시세보다 $10 정도 낮은 배럴당 $60로 정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조치가 자신들의 전쟁 수행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산을 줄이더라도 가격 상한제 적용 국가엔 원유를 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лад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в полной мере всех нужд и потребностей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подобные меры на это не повлияют. 이런 가운데 러시아 서부 군용 비행장 2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폭발 사고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비행장 중 한 곳엔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포르투갈을 누르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 대표팀.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맞은 한국 대표팀은 전반전에만 4골을 내주며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후반 31분 교체로 들어간 백승호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날려 브라질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0패를 면하며 구겨진 자존심을 만회했습니다. 앞서 벌어진 16강전에서 일본은 코너킥 상황에서 마에다의 왼발 슛이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후반 10분 크로아티아는 페리시치의 헤딩이 동점골을 만들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양팀은 연장을 넘어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지만 일본은 지난 대회 준우승팀 크로아티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대회에서도 16강과 8강에서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강팀과의 어려운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섭씨 2도, 화씨로는 28도의 추위에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한국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통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한 한국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로 인해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응원단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의 집 또는 직장이나 학교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국팀의 8강 진출은 좌절됐지만 LA 한인들의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어서 LA 단체 응원전을 김경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팀의 8강 진출을 염원하며 400여 명의 한인들이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인들도 보입니다. 필요한 건 한국팀의 골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선수 잘 싸워줄 수 있으니까 후반전에 좀 스코어 1점이라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코리아! 더 열심히 잘해주기 힘냈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한국팀의 공격이 이어졌고 기다리던 골이 터지자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벽은 높았습니다. 한국팀의 월드컵 여정은 16강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준 선수들에게 한인 축구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고요. 그리고 그냥 너무 they made us proud. 네. 며칠 전에 우리 16강 올라갈 때처럼 역전승도 할 수 있고 해서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좀 있죠. 예, 아무래도. 네, 앞으로도 더. 네. 한인들이 축구로 뭉치면서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 시의원 대행도 한국팀 응원에 나섰고 한인사회의 후원과 봉사도 단체 응원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for community, for engagement,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that's why we're here, for togetherness and to cheer on our team.
이제 그 팬데믹 지나면서 기운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같이 모일 일도 많이 없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모이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LA 지역 한인들은 경기의 패배는 아쉽지만 대한민국을 크게 외칠 수 있게 해준 한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내일 경기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7시에는 모로코와 스페인의 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이어서 11시에는 한국에 패배한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월드컵 소식 마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